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8년 11월 24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토요경마도 그렇고 일요경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흐름처럼 보입니다만, 지난주 경마도 그렇지만 의외로 실전에 들어가면 어렵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인기마에 연연하는 전략보다는 숨어있는 복경마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작전이 요즘 경마에서 좀 필요하다. 특히나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컨디션의 이상 징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저배당 공략은 상당히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체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는 강타가 잘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당연히 적중 광고는 없습니다.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월말 경마니까 말이 필요 없잖아요. 이기는 작전 외에는 뭐 방법이 필요 없으니까 오로지 이기는 작전으로만 임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강타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 경마, 다음 주 경마 한번 멋진 대승으로 자 11월 달에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 경마 1경주부터 전반적인 흐름과 어떤 마필들이 복병마인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주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건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은 6번 더블 레인보우라는 마필입니다. 패턴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번 편성이 6번 더블 레인보우와 5번 그린 Y라는 마필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 마필이 어느 정도 연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서 이변을 연출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8번 굿마운트라는 마필 괜찮습니다. 8번 굿마운트가 이번에 이제 선행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 데뷔전 때는 선두권을 모색하는 듯 싶었습니다만 바로 덜미를 잡히고 선입전개를 하면서 초반 무리로 인해서 중반에 무너졌던 마필인데, 이번 경기에서 편하게 선행만 간다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8번 굿마운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강타는 이 8번 굿마운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행승부가 가능한 8번 굿마운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연히 6번 레인보우, 더블 레인보우 같은 마필은 당연히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성 전적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우죠. 그러면 8번 굿마운트를 왜 세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요 마필은 이제 주행검사 자체를 사실상 4차에 걸쳐 통과를 했다 해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주행검사 때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나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데뷔전에서는 아무래도 이 초반 무리로 인해서 전반적인 레이스 흐름을 놓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8번 굿마운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다시 한번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1경주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능력 차이가 어느 정도 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습니다. 물론 8번 색달공주 같은 마필이 또 6번 신흥명성 같은 마필들이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들 마필들이 전형적인 선행마는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우인데, 배팅권의 축은 당연히 6번 신흥명성이라는 마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이 편성에서 뭐 말이 필요 없는 강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배팅권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고, 당연히 여기서 이제 8번 색달공주가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근간에는 뭐 선행을 가지 않고도 종반 탄력을 끌어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 8번 색달공주도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면 분명한데, 왠지 모르게 6번의 압박을 받았을 때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반신반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하지만 어찌됐든 8번만은 배팅권에 난척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이제 후창마를 누구를 단통으로 때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인기마인 2번 앵커링에 대해서는 자릅니다. 자르고 가는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번 색달공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솔직히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들은 현장에서 골라보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어찌됐든 간에 6번 신흥명성은 강력한 대가리를 읽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미승의 신마와 현곤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죠. 자, 일단 뭐 현곤 마필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5번 야오 썬더캣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초반 선행력도 우수했고 중반 탄력도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근성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신마 중에서는 3번 초인볼트입니다. 2억 4,500만원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2억 4,500만원의 고가의 매니피의 자마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비쌀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허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허리가 조금 안 좋고, 마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체중을 조금 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자, 어찌됐든 3번 초인볼트의 가능성 측면에선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 마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외 마필들도 사실상 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갖고 있는데, 조금은 불안한 요소도 어느 정도는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8번 머니블루도 괜찮습니다. 8번 머니블루도 종반 뚝심이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마필 자체의 능력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3번 초인볼트와 5번 야오 선택켓이 그래도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선 높게 판단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강력한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죠. 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번 고질라라는 마필입니다. 이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말이 필요 없는 강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번 고질라에 대해서는 묻지마 강축이라고 해더라도 가언이 아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배팅권에 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은 4번 진성여왕이란 마필인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착승권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나름 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당연히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9번 웅진신화 같은 마필들은 선행을 갈 수 있느냐가 1차적으로 관건인데, 사실상 고질라가 있기 때문에 선행도 100%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다 1000m의 첫 도전이기 때문에
9번 웅진시나 같은 마필들은 자르는 게 맞습니다. 9번 자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4번 진성여왕 같은 마필들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쉽게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이제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 마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10번 고질라는 강축이고 4번 진성여왕 같은 마필들은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략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기는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다들 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다수이라서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일 제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도 전력 매석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현군 성장마들의 전력이 그다지 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눈에 띄는 마필이 9번 천년의 바람 정도인데, 9번 천년의 바람은 일단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키고 가고 싶은 마필이에요. 왜 그러냐? 요 마필은 이제 재검 때 능력이 굉장히 우수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전에 들어가자 자기 걸음이 베스트로 나오질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9번 천년의 바람은 당일 인기 여부와 상관없이 배팅권엔 필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략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그 마필이 괜찮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이 또 강한지가 관건인데, 이번 경기는 사실상 선행력이 아주 빼어난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 그렇게 확 뛰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번 썬스파이크도 비교적 빠른 마필이고요, 2번 탄탄위너도 비교적 빠르고, 8번 마이우크 같은 마필도 비교적 빠르고, 9번 JLG도 비교적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필들이 뚜렷하게 선행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편성인데, 신마 중에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1번 썬스파이크라는 마필이 그나마도 가능성 측면에선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썬스파이크도 필히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번 썬스파이크의 가능성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강한 마필들은 아무래도 그다지 이렇게 아주 세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자,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 당연히 배당의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맹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제주교차 3경주 UCC 준맹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변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일단 7번 부활입니다. 가장 그래도 좋게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지난번 경주 때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다시 한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7번 부활은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읽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그 외 마필들 중에서 이번 경시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노림수의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필을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갈 건데, 그 마필이 만약에 입상을 한다면 중배당 단통은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 자, 그래서 메이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반대로 불안한 인기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인기만은 또 가감하게 자르고 가면서 이변의 가능성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서 어느 정도의 이변의 가능성과 더불어 배당의 가능성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강타는 이번 경주가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과 이변의 가능성, 그 두 가지
강하게 노리면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 은근히 이변의 가능성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뭐 다들 고만고만해요. 다들 고만고만한데 7번 부활 정도는 그래도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게 확 이렇게 눈길을 뜨는 마필들은 그다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기는 강타의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요. 안정적인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안정된 선에서 끝날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편성이니까 조심스러운 접근은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4번 방탄마입니다. 등짝이 정평수 기술에서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금강경시에도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한 전력이면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4번 방탄마에 단통이 메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제대로 된 단통이 메이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의 경주 마필 능력 중에서는 어떤 말이 또 강할 것이냐.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외의 경주에서는 숨어있는 보편권 마필들을 또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이변의 가능성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은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배당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인기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마필들이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당한 난타전 양상의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전력상으로 봤을 때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말들이 강하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인데 그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맹위를 떨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심각하게 골라봐야 되는 입장인데 하여튼 조금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고 또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당연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필요 외에 강하게 팔리는 마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을 노리고 가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편성에서는 5번 원당봉이라는 마필 5번 원당봉이라는 마필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싶다. 사실 4번 군자 삼락이 당일 아마 배당판에서는 가장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4번도 올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5번 군자 삼락을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그런 마필이라고 보더라도 가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세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5번 원당봉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타는 5번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강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5번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메인 승부처는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과
그 이상 또 무조건 적중까지도 몰고 가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어떤 마필들이 가장 맹위를 떨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떤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 능력 지수로만 놓고 본다면 일단 배당권 전력으로 1번 럭키 팩토리라는 마필이에요. 이기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안 팔릴 가능성이 있고 또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며 다소나마 밋밋한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경주 때 그나마도 걸음에 물꼬를 터놨는데 약간의 공백기 탓도 있지만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느낌도 굉장히 강했던 마필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번 경주에서 어떤 이변이 발생을 해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저는 1번 럭키 빅토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 여기에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은 6번 행복의 내일이라는 마필인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입상권에 근접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닌 마필이기 때문에 7번 3회 수다 요 마필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자. 그리고 또 6번 행복의 내일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토경마 최대 UCC 메인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1차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한번 멋진 승부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도 배당권 전력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도 포진을 하고 있고 또 전혀 안 팔릴 것 같은 마필인데 또 터트릴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이 마필은 완전히 능력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도 포진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6번 그린 다르크라는 마필이 6번 그린 다르크라는 마필이 그래도 가장 능력상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는 뭐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또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들도 몇 두가 있는데 어쨌든 6번 그린 다르크에 대해서 강하게 읽어주고 또 다른 2두의 실질적인 능력마 그 마필로는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고 배당마가 하나 있어요. 배당마가 하나가 있는데 그 마필이 입상을 한다면 완벽한 배당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노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곤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자, 어느 정도는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우인데 자, 먼저 1번 문학 아리아리라는 마필입니다. 대가리죠. 사실상 지치전 재검 때도 우수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전을 했고 지난번 경주 때 공백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순하며 1300경주에서도 멋진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문학 아리아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무조건 세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주 세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단통으로 메이드를 때릴 수 있는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그래도 요번 경주는 사실상 어느 정도 승부 경주라 하더라도 가온이 아닙니다. 후차권에서의 대이변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 7경주 역시도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가져가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요번 7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가지고 이변의 가능성을 엿보면서 보이는 인기마가 아닌 숨어있는 배당만을 단통으로 때려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 경기는 사실상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가져가려고 해더라도 1번 문화가리아리와 5번 싱싱메리 이 두 마필이 강력하게 팔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두 마필이 입상을 한다고 해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배당마까지도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롭지만 하이라이트보다는 그냥 일반 경주로 가져가는 게 낫겠습니다. 1번 문화가래리, 5번 싱싱메리. 하지만 배당마도 버티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토요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1번 금화골론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급상승 때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선입전개를 하면서 종반 탄력의 우수함까지 보여주면서 나름 선전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시에도 인기권 전적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뭐 무조건이라는 말을 드리긴 조금 어렵겠는데. 왜 그러냐면 뭔가가 조금 또 2%가 부족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한 요소는 갖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1번만은 직접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충만하나 단통은 아니다. 그래서 1번 금화골놀이를 너무 세게 보는 것은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선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인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화골론이 그렇다고 치고 노림수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10번이 업다이트라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베스트의 선행력을 보여주지 않고도 느린 경주를 만나 선행을 나선 뒤 종반 탄력이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며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주는 가운데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패턴은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강공을 때릴 수 있는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킬 수 있는 마필이다. 저는 10번 업라이트를 오히려 조금 더 세게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어느 정도는 입상과의 우열도 드러나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블루 마스터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2점째를 맞이해서 1300경주에 출전을 해서 급상승대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선입전개를 한 뒤 종반 탄력까지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기본적인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세게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IBS킨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사실 뭐 무조건 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거든요. 자, 그래서 11번 IBS킨도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의 마필들도 맷두가 또 보이죠? 2번 WO토, 누트 이런 마필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어떤 마필들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다. 자,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사실 1번 브루마스터와 11번 IBS킨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높게 판단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 어느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맹이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기는
그 고만고만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즐비하게 포진을 하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빠른 선행마들도 아닌데 고만고만한 선행마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도 갖고 있는 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배팅권에 어떤 마필을 가장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제가 한번 쭉 훑어봅니다. 쭉 훑어보면서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즐비하게 포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이변의 가능성까지도 열어줘야 되니까 어떤 마필이 이변을 연출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키는 마필은 10번 황금 주머니라는 마필입니다. 이 10번 황금 주머니를 강하게 읽어주는 이유는 선행력이 그다지 빼어난 마필은 아닌데, 제가 보는 견제에선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선행력으로 인해서 경주력의 향상을 끌어내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 한해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타는 뭐 10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강타는 뭐 무조건 세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말을 세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뭐 무조건 세다 약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저는 7번 같은 마필들, 캡틴 파워 같은 마필들은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에요. 이번 경기에서는 가감하게 잘라보고 싶은 마필로 오히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또 11번 실버 이오로 같은 마필들, 뭐 기타 뭐 1번 썸씽 미스터리 같은 마필들, 뭐 여러 주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10번 황금 주머니 같은 마필을 제일 세게 보고, 나머지 마필들은 자르는 마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 자르고 가는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배당 단통과 그 이상까지도 기대해보고 싶은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준메인 승부처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대혼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변의 가능성까지도 상당히 농후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인데, 어찌됐든 배당의 가능성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변의 가능성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번 경주 역시도 저는 무조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은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일단 7번 전복 캡틴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번 편성에서는 또 바로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그 저력을 보여줬고, 또 패턴적으로도 선취인 연무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편성만 놓고 본다면 7번 전복 캡틴이 제일 강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단통마가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이 다소나마 안 팔리는 마필인데, 이번 경기에서 이변 연출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는 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인 전력이기 때문에, 강타는 뭐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변의 가능성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
안정적인 선에서도 끝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양면성을 띠고 있는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은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한번 임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경주입니다. 자, 후반부로 접어들었는데 이번 토요제 12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나름 충막감의 마필을 포진을 하고 있고 후착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일단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과 전력으로는 9번 팡팡가리라는 마필입니다. 강타가 오는 경주에서는 거의 충막감이죠. 근간의 행보도 굉장히 좋고 능력 자체도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묻지마 강축이라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과 전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의 마필이 2번 V칸인데 저는 이번 경주시에도 57kg의 부중에 430다마, 440다마짜리 마필인데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2번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은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또 이변이 가능한 마필들이 또 몇 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까다로운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번 V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다음은 이제 12번 머니캠프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상당히 세요.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근간의 점진적인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또 그것도 우수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간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서 12번 머니캠프 역시도 과감하게 배팅권에서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변이 가능한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4번 크리너비오로 같은 마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근간에 직전에 부진했을 뿐이지 항상 가능성이라는 것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의 마필이 입상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어느 정도는 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은 필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그 마필들이 이제 고만고만한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배당마저 포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13경주로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변의 가능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경주인데 그 중에서 배팅권에 그래도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3번 페나코바라는 마필입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아쉽게 3착을 했지만 직전에 살포시 조정을 거치면서 힘의 비축을 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 없이 아주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과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고, 나머지 또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말을 세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하고 어떤 말이 무조건 세다 이렇게 보기에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조건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11번 이 골드 마운틴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도 조심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끝장 승부처에서는 힌트를 하나 드린 거예요.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은 필수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갖고 있다. 자, 그래서 너무 인기마에 연연하는 전략보다는 숨어있는 복병마들의 선정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준비한 토요경마 경마방송 모두 마무리 짓고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